효율이 우리 집에서 카프 활동하는 외면적 활동과 내적 생활에 상충되는 환경에서 살아는 그 모든 카프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던 사람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때는 다 젊은들이 일선에서 생명이 한꺼번에 두셋이 날아가더라도 나는 살아있다 할 수 있는 이런 용기들을 다 가지는데 말이에요. 요즘에 이 사람들은 다 이게 쓰레기통들이야. 안 만들다 봐도 그런 희망의 자극을 받을 수 없네가. 불행하게도 저는 카프 활동을 일선에서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특별하지. 예. 입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했지만 입시 준비하느라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졸업을 하고서 정식으로 원리 수련회를 21일 동안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교회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교는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늦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나 또 미국에서 카프 활동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카프 활동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 경험담을 나눌 자격은 없습니다. 없으나 제가 방금 김봉태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카프 활동 지금까지 지나온 그 활동을 지켜보면서 가장 지금 인상적으로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요. 그때가 1989년이었죠. 베를린 장벽 허물 때가. 효진님이 카프 대원들을 세계적인 대원들을 이끌고 베를린에 가셔서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고르바초프를 만나러 가기 전이죠. 전해에 베를린에 벌써 가셔서 그때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언제 무너진다는 기약도 없었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의 격동기였는데 효진님께서 가셔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거리를 학생들 대표들을 데리고 행진을 해서 그 베를린 장벽 앞에 가서 장벽을 두드리시고 붙들고 통곡의 기도로 하늘 앞에 매달리시면서 통안의 눈물을 흘리셨던 그 기억이 카프 활동하면 저는 가장 먼저 제 인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카프의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갔고 또 계획된 일들이었지만 현장에서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그런 위험 지경에 처해 있을 때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젊음의 열정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앞장서서 사탄을 무찌르고 그 당시에는 세계 공산당을 무찔러야 하는 그러한 선봉대 횃불잡이의 역할을 했던 것이 카프의 사명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젊은 카프 대원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부모님과 효진님의 보여주신 그 정신을 상속받아서 활동하면은 하늘이 기대하는데 부응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부모님께서는 모스크바에 들어가셨고 모스크바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저는 가장 기억에 남은 게요. 여러분 지금 훈독회 전통이 저는 사실 그때의 부모님께서는 마음속에 이런 훈독회 같은 교육 방법을 생각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부모님이 거하셨던 그 호텔이 제가 지금은 이름은 기억 안 나지 않습니다만 벌써 18년 전이니까요. 1990년도 하여튼 국가에서 경영하는 영빈관입니다. 국가 원수급들이 오면은 머물게 하는 그 영빈관인데 북한으로 치자면 모란봉 초대소 이런 것 같은 곳인데 이름이 꽤 깁니다. 거기에 머무르실 때인데 거기서 많은
구소련이죠. 그러니까 소련의 인사들도 만나고 또 교육도 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떠나기 전인데 아버님께서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3시간 동안을 그 말씀, 아버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읽었고 그때 같이 갔던 그 윤기원 씨도 있고 이렇게 해서 3시간을 읽었는데 읽으면서도 저는 그랬습니다. 속으로 이거 아버님 다 아시는 내용이고 소련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소련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부들이 주로 있었는데 이 말씀을 왜 3시간을 여기서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시간을 허비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나중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버님께서 그 3시간 동안 그 말씀을 읽게 하고 또 한국말로 말씀하시고 한 것이 KGB에 의해서 다 녹음이 되었고 그거를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연구하고 작업을 하는데 혼쭐이 났다고 그럽니다. 뭐 쉽게 알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벌써 그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감시하고 녹음하고 있는 걸 아시고 일부러 그들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고르바초프를 위시해서 소련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크게 일종의 과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소련 방문이 그렇게 연결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모스크 크렘린에 들어가셔서 그때 저는 크렘린 들어가셔서 그 협상 테이블에 회담 테이블에 같이 앉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우리 비디오도 보았고 또 보고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아버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또 고르바초프를 떠나는 자리에서 그때 그 각국 수상들 뭐 대통령들 원수들 이런 분들 많이 데리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나중에 필리핀 가서 들어보니까 필리핀의 대통령인 아로요 대통령의 부친이 그때 아버님 모시고 갔었다고 그럽니다. 몰랐는데 그때 필리핀에 가니까 그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더군요. 그런 분들이 갔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마 세계 그 정상급 수반이 한 60여 명 그때 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래가지고 그 회담 테이블에서 아버님께서 끝나시고 고르바초프 만나시고 아버님께서 차고 계시던 금시계를 풀어서 고르바초프에게 끼워주면서 당신이 그때 그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니 또 하나 페레스트로이카 경제정책 페레스트로이카고 개방정책 글라스노스트 이런 걸 주창하면서 소련을 정말로 수십 년 된 그 쉘에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아주 혁신적인 혁명적인 작업을 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대단히 반대도 받고 있었고 전통적인 공산주의자들로부터는 아주 죽일 놈으로 지목을 받고 생명까지도 위협을 느끼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시계를 주시면서 당신이 이런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지도자의 길을 걷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고민이 있을 때 내가 항상 당신하고 같이 하지 못하니까 이 시계를 보고 나를 생각하고 마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하늘이 크게 인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고르바초프를 살 길을 열어주셨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평양으로 가셨습니다만 김일성을 구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만 이렇게 카포 활동이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에 의해서 횃불이 당겨질 때 섭리가 앞으로 크게 발전하고 비약하는 이런 계기가 되고 전기가 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소련 세계 공산주의도 무너졌고 이렇게 아버님께서도 그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전에 벌써 1985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제네바에서 소련 제국의 소련 엠파이어니까 제국의 멸망이라는 제목을 걸어놓고 세계 석학들을 정치계 또는 공산주의의 그 전문가 석학들을 모아놓고 대회를 하시면서 세계 앞에 선포하고 치고 나가셨던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런 섭리가 이루어졌던 걸 생각할 때 카프 하면은 하여튼 그전까지는 공산주의 차도에 앞장섰던 그런 인상이 저에게는 강하게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카프 활동을 못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